그 전기장판이 그렇게 대단한 물건이라고? 여러분, 캐나다 북부의 한겨울 추위가 얼마나 혹독한지 아시나요? 집 안에서도 입김이 나올 정도로 온도가 뚝 떨어지는 날이면 아무리 벽난로를 피워도 몸이 꽁꽁 얼어붙기 일쑤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저는 그 추위 속에서 기적 같은 따뜻함을 경험했어요. 그 기적의 주인공이 뭐냐고요? 바로 한국에서 온 전기장판입니다. 솔직히 처음엔 웃음이 나왔습니다. 전기장판, 그거야말로 현대식 문명의 지나친 사치 아니야? 라며 콧방귀를 뀌었죠. 저처럼 전통적인 난방 방식을 고수하는 사람에게는 어울리지 않는 물건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직접 그 위에 누워보는 순간 제 생각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야기는 이웃으로 이사 온 김정희 할머니와의 특별한 만남에서 시작됩니다. 정희 씨가 가져온 전기장판은 단순히 따뜻한 물건을 넘어 제 인생에 예상치 못한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지금부터 그 따뜻함이 어떻게 추운 겨울 제 삶을 녹이고 제 마음을 변화시켰는지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자, 이제 전기장판의 이야기로 들어가 보시죠. 조지 맥칼리스터는 캐나다 북부의 작은 마을 에버그린에 위치한 낡은 집에서 강아지 버스터와 단둘이 살고 있었습니다. 40년간 역사 교사로 일하다 은퇴한 그는 아내를 떠나보낸 후 홀로 지내는 조용한 생활에 익숙해졌습니다. 매일 아침 낡은 나무 의자에 앉아 커피를 마시며 버스터와 함께 어슬렁거리듯 산책하는 것이 하루 중 가장 큰 활동이었습니다. 그날도 여느 날처럼 덥고 느긋한 여름날이었습니다. 공원의 푸르름이 짙어지고 나무 사이로 새들이 지저귀는 소리가 흘렀습니다. 버스터는 느긋하게 풀밭 냄새를 맡으며 걷고 있었고 조지는 잔디밭을 둘러보다 옆집에 큰 트럭이 도착한 것을 우연히 목격했습니다. 이삿짐? 그는 무심코 중얼거렸습니다. 옆집은 꽤 오랫동안 비어 있었기에 누가 이사 올 거라 예상은 했지만 막상 트럭에서 아시아계 가족이 내리는 것을 보고는 다소 놀랐습니다. 동네의 아시아인은 처음인데 조지는 관찰하듯 창밖을 보다가 이내 관심을 접었습니다. 이웃과 잘 지내는 스타일도 아니었고 그저 자신만의 세계에서 살고 싶었습니다. 버스터를 쓰다듬으며 그는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우린 그냥 우리 식대로 살면 되는 거야. 이틀 뒤 조지는 공원 산책길에 올랐습니다. 버스터와 함께 걷던 중 멀리서 두 아이가 뛰어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검은 머리카락에 까만 눈, 아시아계 어린이들이었습니다. 그는 그들이 새로 이사 온 집 아이들이라는 것을 금세 알아챘습니다. 강아지다. 첫째로 보이는 여자아이가 손을 흔들며 소리쳤습니다. 8살쯤 되어 보이는 아이는 활짝 웃으며 버스터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녀의 동생으로 보이는 남자아이는 다소 수줍게 따라왔지만 눈에는 호기심이 가득했습니다. 이름이 뭐예요? 여자아이가 물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맑고 에너지가 넘쳤습니다. 조지 씨는 잠시 멈칫했지만 답했습니다. 버스터야. 버스터. 멋진 이름이네요. 아이는 환하게 웃으며 버스터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버스터는 꼬리를 흔들며 아이의 손길을 반겼습니다. 조지는 그들의 자연스러움에 다소 당황스러웠지만 그 모습이 싫지는 않았습니다. 아이들은 버스터와 신나게 놀았고 특히 여자아이는 우리 할머니도 강아지 좋아하세요? 라며 말을 걸었습니다. 남자아이는 여전히 말이 없었지만 옆에서 씩 웃으며 버스터와 놀았습니다. 다음날 조지는 동네 식료품점을 들렀다가 그 아이들과 다시 마주쳤습니다. 이번에는 그들 옆에 한 명의 나이 지긋한 여성이 있었습니다. 짧게 묶은 은빈 머리에 화사한 분홍색 셔츠를 입고 있던 그녀는 밝고 환한 미소를 띠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조지와 버스터를 보자마자 할머니의 손을 잡고 다가왔습니다. 할머니, 이 강아지가 바로 버스터예요. 하나가 외쳤습니다. 조지는 자연스럽게 그들과 눈이 마주쳤고 여성은 먼저 손을 내밀며 인사를 건넸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정희라고 해요. 옆집으로 이사 왔어요. 만나서 반가워요. 그녀의 목소리는 활기찼고 말투에서는 친절함이 묻어났습니다. 조지는 잠시 멈칫했지만 손을 맞잡으며 대답했습니다. 조지 맥칼리스터입니다. 반갑습니다. 정희 씨는 눈을 반짝이며 말했습니다. 강아지가 정말 예쁘네요. 저희 손주들도 너무 좋아하겠어요. 그치, 하나? 내 버스터랑 계속 놀고 싶어요. 하나가 신나게 말했습니다. 조지는 잠시 웃음을 참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명랑함과 손주들의 에너지가 어쩐지 낯설지만 기분 나쁘지는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조지는 버스터와 함께 집에서 한가로이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갑작스레 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는 문을 열어보니 정희 씨가 환한 미소를 지으며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플라스틱 용기 2개가 들려 있었습니다. 조지 씨, 저희가 김밥이랑 잡채를 좀 만들었는데요.
맛있게 드셨으면 해서요. 그녀는 상냥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조지는 당황한 표정으로 용기를 받아들였습니다. 감사합니다만 이렇게까지 안 하셔도 되는데요. 그는 어딘가 불편한 듯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정희 씨는 그저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사 온 기념으로 준비한 거예요. 맛있게 드세요. 그녀는 살짝 고개를 숙이며 돌아섰습니다. 조지는 문을 닫고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버스터가 그를 따라오며 코를 킁킁댔습니다. 그는 식탁에 용기를 내려놓고 뚜껑을 열어보았습니다. 깔끔하게 말린 김밥과 먹음직스러워 보이는 잡채가 눈앞에 놓여 있었습니다. 이게 뭐야? 조지는 처음 보는 음식들에 고개를 갸웃했지만 포크로 잡채를 한 입 집어 먹어보았습니다. 달콤하면서 짭짤한 맛이 입안 가득 퍼졌습니다. 김밥도 한 조각 먹어보니 신선한 채소와 밥, 그리고 김의 풍미가 조화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이거 의외로 맛있잖아. 그는 놀란 얼굴로 중얼거리며 계속해서 음식을 먹었습니다. 버스터는 옆에서 그의 다리를 졸라댔고 조지는 작게 잘라 조금 나눠주었습니다. 그날 밤 조지는 이웃집에서 온 음식의 맛과 정희 씨의 명랑한 모습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그는 처음으로 자신의 조용한 일상의 작은 변화가 시작되었음을 느꼈습니다. 조지 맥칼리스터가 한국 가족과 이웃이 된 지 2달이 흘렀습니다. 그 사이 김정희 할머니는 이미 마을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유명 인사가 되어 있었습니다. 동네 길을 걸어가다 보면 누구나 그녀를 반갑게 맞이했고 슈퍼마켓 직원들조차 그녀와 농담을 주고받았습니다. 그녀는 한국 음식을 나눠주기도 하고 마을 사람들에게 작은 손길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참 별난 사람이야. 조지 씨는 한숨을 내쉬며 혼잣말을 하곤 했습니다. 그는 늘 조용하고 고독한 삶을 선호했지만 정희 씨처럼 밝고 적극적인 사람은 그에게 낯설기만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친절과 따뜻함이 완전히 나쁘다고 느껴지지는 않았습니다. 아이들은 여전히 매일같이 조지의 집 마당으로 놀러 왔습니다. 첫째 하나는 항상 밝게 인사하며 버스터랑 놀아도 되죠? 라고 물었고 둘째 도윤은 살짝 수줍게 그 뒤를 따랐습니다. 아이들이 버스터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보는 것은 조지에게도 작은 즐거움이었습니다. 그는 종종 버스터를 마당으로 데리고 나가 아이들이 마음껏 놀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아이들이 버스터와 신나게 뛰어노는 동안 조지는 마당의 벤치에 앉아 책을 읽거나 그들을 지켜보았습니다. 아이들은 참 귀엽고 버스터도 신나는 모양이군. 그는 속으로 중얼거리며 가끔 미소를 짓곤 했습니다. 하지만 김정희 할머니의 친절은 여전히 조지에게는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녀는 가끔씩 만두나 불고기 같은 한국 음식을 들고 와서 건네주며 이건 제가 만든 거예요. 꼭 드셔보세요. 라고 말하곤 했습니다. 처음엔 그저 예의상 받아들였지만 음식을 먹어볼 때마다 놀랄 정도로 맛있었습니다. 음식 솜씨 하나는 대단하군. 조지는 그렇게 혼잣말을 하며 한식에 대한 관심이 조금씩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은 시내에 있는 한식당을 검색해 보기도 하고 한식을 만드는 방법을 찾아보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조지는 뜻밖의 상황에 부딪혔습니다. 김정희 할머니가 장을 보러 간 사이 아이들이 버스터와 마당에서 뛰어놀다가 도윤이 잔디에서 넘어져 무릎을 다쳤습니다. 아이는 울상을 지었지만 큰 부상은 아니었습니다. 조지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괜찮아, 도윤. 걱정하지 마. 할아버지가 치료해 줄게. 그는 집 안에서 약 상자를 꺼내와 도윤의 무릎을 소독하고 반창고를 붙여주었습니다. 도윤은 눈물을 참으며 조지를 올려다보았습니다. 고마워요. 작은 목소리로 말하던 도윤은 곧 해맑게 웃었고 하나도 고맙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날 저녁 김정희 할머니는 조지에게 감사 인사를 하러 왔습니다. 아이들 돌봐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도윤이 얘기 듣고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그녀는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냥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했을 뿐이에요. 조지는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 후 정희 씨는 곧 있을 추수감사절에 조지를 저녁 식사에 초대했습니다. 추수감사절엔 모두 함께하는 거잖아요. 저희 가족과 이웃들이 모이는데 조지 씨도 꼭 오셔야죠. 그녀의 초대는 정중했지만 거절하기 어려웠습니다. 게다가 조지는 한국 음식을 좋아하게 된 만큼 조금은 기대되는 마음도 있었습니다. 추수감사절 날 조지는 초대에 응해 정희 씨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들어서자마자 따뜻한 분위기와 맛있는 냄새가 그를 반겼습니다. 김정희 할머니는 그를 반갑게 맞이하며 이웃들 두 가족도 소개했습니다. 이쪽은 톰 가족이고 저쪽은 루이즈 가족이에요. 모두 마을에서 만나신 적 있으시죠? 조지는 가벼운 인사를 나누며 식탁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한식과 추수감사절 전통 음식이 함께 차려진 식탁은 보기만 해도 군침이 돌았습니다. 불고기, 잡채, 김치와 함께 칠면조 요리가 아름답게 놓여 있었고
정희 씨는 능숙하게 음식을 소개했습니다. 한국에서는 가족이 모일 때 이렇게 다양한 음식을 준비한답니다. 마음껏 드셔보세요. 조지는 불고기와 잡채를 다시 한번 맛보며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다른 이웃들도 한식의 매력에 빠져들었고 서로 감탄과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즐거운 식사가 이어졌습니다. 식사 후 모두 응접실로 모여 차를 마시며 담소를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거실 한쪽에서는 아이들이 신발을 벗고 바닥에 앉아 놀고 있었습니다. 이 모습을 본 이웃들 중 톰이 물었습니다. 아이들이 바닥에서 노는 게 특이하네요. 추운 집에서는 힘들지 않을까요? 김정희 할머니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저희 집은 바닥이 따뜻하거든요. 한국에서는 온돌이라는 난방 방식을 써서 집 전체를 데워요. 요즘은 여기처럼 전기장판을 사용하기도 하고요. 사람들은 그녀의 설명에 흥미를 보이며 하나둘 바닥에 앉아 전기장판의 따뜻함을 직접 느껴보았습니다. 이게 바로 전기장판이에요? 정말 따뜻하네요. 루이즈는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입을 모아 칭찬하며 전기장판에 대해 묻기 시작했습니다. 이거 어디서 살 수 있나요? 겨울에 정말 유용할 것 같아요. 하지만 조지는 응접실에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는 바닥에 앉아 있는 사람들을 보며 살짝 고개를 저었습니다. 따뜻하긴 하겠지만 나한테는 맞지 않는 물건이야. 내 벽난로면 충분하지. 그는 속으로 중얼거리며 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날 밤 조지는 집으로 돌아와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전기장판보다는 여전히 벽난로 앞에 앉아 있는 게 더 익숙하다고 느꼈지만 한편으로는 정희 씨와 이웃들이 만들어낸 따뜻한 분위기가 마음 한구석에 남았습니다. 조지의 삶은 여전히 조용했지만 김정희 할머니의 친절과 한국 문화가 그의 일상에 작은 파문을 일으키고 있었습니다. 추수감사절이 지나고 에버그린 마을에는 본격적인 겨울이 찾아왔습니다. 아침마다 창문에는 서리가 가득 끼었고 길가의 나무들은 눈송이로 장식된 것처럼 하얗게 빛났습니다. 날씨가 추워질수록 동네 사람들은 하나둘씩 전기 장판을 사서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추수감사절 파티 이후 김정희 할머니가 소개한 전기 장판은 마을에서 화제의 물건이 되었습니다. 이거 정말 대단해요. 집이 너무 따뜻해졌어요. 아이들이 바닥에서 놀아도 이제 걱정 없어요. 가게나 길거리에서 전기장판에 대한 이야기가 끊이질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서로 경험담을 나누며 전기장판의 장점을 칭찬했고 너도 나도 하나씩 구매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조지 맥칼리스터는 이 흐름에 합류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여전히 자신의 낡은 벽난로와 두꺼운 담요 그리고 전통적인 난방 방식에 의존하며 겨울을 나고 있었습니다. 전기장판. 그런 건 나랑 안 맞아. 내 벽난로면 충분해. 그는 이렇게 말하며 손을 저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벽난로만으로 집안 전체를 따뜻하게 하기는 어려웠습니다. 차가운 공기는 여전히 틈새로 스며들었고 잠들기 전마다 양말을 2겹씩 신어야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조지는 예상치 못한 문제를 마주했습니다. 집의 난방 시스템이 고장이 난 것이었습니다. 그는 처음에는 벽난로로 버틸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난방 시스템 수리공과 통화했을 때 그는 수리가 일주일 정도 걸릴 것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일주일이요? 이렇게 추운 날씨에요? 조지는 불편한 표정으로 물었지만 수리공은 난처한 목소리고 대답했습니다. 죄송하지만 요즘처럼 추운 날엔 요청이 많아서요. 최대한 빨리 고쳐드리겠습니다. 그날부터 조지는 벽난로에 더욱 의지해야 했습니다. 벽난로의 불길을 최대로 태웠지만 집 전체를 따뜻하게 하기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특히 밤이 되면 차가운 공기가 집 안을 침범해 침실에서조차 두꺼운 외투를 입고 있어야 했습니다. 며칠 뒤 역대급 한파가 몰려왔습니다. 체감온도가 영하 20도에 이르는 추위는 조지의 집을 더욱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그날 밤 그는 침대에서 몸을 웅크린 채 이불을 여러 겹 덮었지만 끝내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강아지 버스터마저 이불 속으로 파고들어 몸을 웅크렸고 조지는 버스터를 꼭 껴안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 버스터. 우린 버틸 수 있어. 하지만 그 말과 달리 그의 몸은 이미 추위에 지쳐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그는 감기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목은 따갑고 몸은 무거웠으며 기침이 계속 나왔습니다. 버스터도 그런 주인을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이 소식을 우연히 알게 된 김정희 할머니는 즉시 움직였습니다. 그녀는 집에서 전기장판 하나를 꺼내고 따뜻한 스프와 감기약을 챙겨 조지 씨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할머니는 걱정스러운 얼굴로 문을 두드렸습니다. 조지, 저예요. 정희예요. 괜찮으세요? 조지는 침대에 누운 채로 한참을 망설이다가 간신히 대답했습니다. 문 열려 있어요. 정희 씨는 집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얼어붙은 공기에 깜짝 놀랐습니다. 어머, 이렇게 추운데 어떻게 지내셨어요? 이러다 큰일 나겠어요.
그녀는 그의 상태를 보자마자 전기장판을 침대 위에 펼치며 말했습니다. 이건 제가 가져온 전기장판이에요. 이거면 금방 따뜻해질 거예요. 조지는 처음에는 몸이 아파 그녀의 방문조차 귀찮게 느껴졌습니다. 그러나 정희 씨가 준비해온 스프의 따뜻한 향기가 방 안에 퍼지자 그는 조금씩 마음이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그에게 스프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자, 이것부터 드세요. 따뜻한 국물이 몸을 녹여줄 거예요. 스프를 한 입 떠먹자 조지는 그 깊고 진한 맛에 놀랐습니다. 이거 정말 맛있네요. 그는 작게 중얼거리며 스프를 다 비웠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조지를 가장 놀라게 한 것은 전기장판이었습니다. 정희 씨는 그의 침대 위에 전기장판을 깔아주고 이불을 덮어주며 말했습니다. 자, 이제 한번 누워보세요. 정말 따뜻할 거예요. 조지는 처음엔 그저 정희 씨의 말을 따랐을 뿐이었지만 침대에 눕자마자 온몸에 퍼지는 따뜻함에 깜짝 놀랐습니다. 차가운 이불 대신 온천에 몸을 담근 듯한 포근함이 느껴졌습니다. 이건 정말 대단하네요. 그는 놀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전기장판은 단순히 몸을 데워주는 것이 아니라 그의 긴장된 몸과 마음까지 녹여주는 듯했습니다. 며칠 후 난방 시스템이 수리되었지만 조지는 전기장판의 따뜻함을 잊지 못했습니다. 벽난로가 다시 불을 피우고 집안의 난방이 돌아왔지만 전기장판이 가져다준 포근함은 비교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침대에서 조용히 생각했습니다. 내 고집이 좀 지나쳤던 건가. 그날 밤 그는 버스터를 쓰다듬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추운 겨울엔 가끔 새로움을 받아들이는 것도 나쁘지 않군. 정희 할머니의 친절과 전기장판의 따뜻함은 그에게 단순히 몸을 녹이는 온기 이상을 전해주었습니다. 그것은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들이는 것의 소중함, 그리고 이웃 간의 따뜻한 정이었습니다. 조지 맥칼리스터는 정희 씨의 전기장판 덕분에 역대급 한파를 무사히 넘겼습니다. 그는 난방이 수리된 후에도 종종 전기장판을 켜서 잠들곤 했습니다. 그 따뜻함이 단순히 추위를 막아주는 것을 넘어 마음까지 녹여주는 특별한 경험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이후 조지는 정희 씨를 친구로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친절이 처음에는 부담스러웠지만 이제는 진심으로 고맙게 느껴졌습니다. 그는 가끔 정희 씨 집에 들러 커피를 마시거나 아이들이 버스터와 놀 때 마당에 함께 앉아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두 사람은 나이도 비슷했고 정희 씨의 밝은 성격은 조지의 무뚝뚝함과 묘하게 어울렸습니다. 정희 씨, 한국에서도 이렇게 눈이 많이 내리나요? 아니요. 서울에서는 겨울에 눈이 많이 내리지는 않아요. 대신 추운 날엔 전기장판이 필수죠. 조지는 그녀의 이야기를 들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그녀의 목소리가 더 이상 낯설지 않았습니다. 12월이 되자 에버그린 마을은 크리스마스 준비로 떠들썩해졌습니다. 집집마다 알록달록한 전구가 걸렸고 거리에는 따뜻한 크리스마스 음악이 흘러나왔습니다. 그 한가운데 조지는 한 이웃, 톰 윌리엄스로부터 크리스마스 파티 초대를 받았습니다. 조지, 이번에 우리 집에서 크리스마스 파티를 열려고 해요. 정희 씨 가족도 초대했으니 꼭 와주셨으면 좋겠어요. 톰은 친절하게 말을 건넸습니다. 조지는 잠시 망설였지만 정희 씨 가족도 함께 한다는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가보죠. 크리스마스 이브, 톰의 집은 따뜻한 불빛과 사람들의 웃음소리로 가득했습니다. 집 안에 들어서자마자 조지는 커다란 트리에 장식된 전구와 향기로운 크리스마스 음식을 보고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정희 씨는 이미 가족들과 함께 있었고 그를 보자 반갑게 손을 흔들었습니다. 조지 씨, 여기에요. 그녀가 외쳤습니다. 조지는 그녀에게 다가가 인사하며 자리를 잡았습니다. 식탁에는 크리스마스 전통 요리들과 함께 정희 씨가 준비한 한식 요리도 올라와 있었습니다. 불고기와 잡채, 김치 등이 마을 주민들에게 큰 인기를 끌고 있었습니다. 이건 정희 씨가 준비하셨군요? 조지가 묻자 정희 씨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크리스마스엔 가족들이 좋아하는 음식을 나누는 거잖아요. 모두 맛있게 드셨으면 좋겠어요. 사람들은 서로 음식을 나누며 담소를 나눴고 자연스럽게 전기장판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조지, 추수감사절 때 전기장판에 대해 얘기한 거 기억나요? 톰이 물었습니다. 그럼요. 사실 전기장판을 써보니 정말 대단하더군요. 조지는 차분히 대답하며 웃었습니다. 저희 집도 써봤는데 아이들이 너무 좋아해요. 바닥이 이렇게 따뜻할 줄 몰랐어요. 루이즈 부인이 덧붙였습니다. 조지는 자신도 모르게 전기장판의 장점에 대해 열심히 설명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정말 놀라운 발명품이에요. 난방비도 아낄 수 있고 몸까지 편안하게 만들어줍니다. 처음엔 익숙하지 않았지만 이제는 없으면 안 될 정도입니다. 이야기를 듣던 사람들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고
조지는 자신이 이웃들과 이렇게 어울리고 있다는 사실에 새삼 놀라움을 느꼈습니다. 몇 달 전까지만 해도 그는 혼자 있는 것을 더 편안해했지만 이제는 정희 씨와 이웃들이 그의 일상의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파티가 끝날 무렵 조지는 정희 씨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습니다. 정희 씨, 한 가지 부탁이 있습니다. 무슨 부탁인데요? 그녀가 물었습니다. 조지는 잠시 망설이다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시내에 있는 한 식당에 한번 같이 가주실 수 있나요? 한국 음식이 궁금해서요. 정희 씨는 활짝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이죠. 조지가 가보고 싶다니 기쁩니다. 어떤 음식을 드시고 싶으세요? 조지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비빔밥이요. 그건 꼭 먹어보고 싶습니다. 좋은 선택이에요. 그럼 우리 비빔밥부터 시작해봐요. 정희 씨는 기꺼이 그의 부탁을 받아들였습니다. 조지는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 소파에 앉아 창밖에 내리는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따뜻했던 크리스마스 파티, 이웃들과의 대화, 그리고 정희 씨의 웃음소리가 떠올랐습니다. 그는 스스로에게 중얼거렸습니다. 이 마을에서 혼자만의 시간을 좋아하던 내가 이렇게 사람들과 어울리게 될 줄은 몰랐군. 그는 버스터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정희 씨와 전기 장판 덕분이야. 그리고 이 사람들 모두가. 그날 밤 조지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따뜻함은 단순히 물리적인 것이 아니라 사람들과 함께 나눌 때 진정으로 느낄 수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리고 그의 마음은 정희 씨와의 새로운 여정을 기대하며 마치 겨울밤의 전기 장판처럼 따뜻해졌습니다. 따뜻함은 나누는 겁니다. 전기장판 하나가 제 삶에 이런 변화를 가져올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단순히 추위를 녹이는 물건이라고 생각했지만 그건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이웃들과의 교류, 새로운 친구가 된 정희 씨, 그리고 전기장판 덕분에 알게 된 따뜻한 한국 문화까지. 이 모든 것이 제가 외롭고 차가웠던 삶에서 벗어나 마을 사람들과 함께 웃고 나누는 새로운 일상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진짜 따뜻함이란 단순히 몸을 녹이는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와 함께 나눌 때 그 온기는 마음까지 채워줍니다. 혹시 지금 주변과의 관계에서 벽을 느끼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작은 용기를 내어 이웃과 따뜻함을 나누는 건 어떨까요? 그것이 음식이든 이야깃거리든 심지어 전기 장판이든 말이죠.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 마음속에도 따뜻한 전기 장판처럼 포근한 온기를 남기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더 특별하고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시고요. 함께 더 따뜻한 세상을 만들어가요. 감사합니다.